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한번 갈 때 제대로 즐기고 와야 하는데, 제가 여행지하고 맛집, 카페 포함해서 강원도 동해시에 가볼 만한 여행지 9곳에 대해서 알차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가봐야 하는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 첫 번째는 무릉반석입니다. 무릉반석은 강원도 동해시 3화로 53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2,000원, 어린이 700원의 입장료가 있고 소형차 기준 2,000원의 주차 요금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워낙에 넓게 갖춰져 있어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주차장에서 무릉반석까지 대략 10분 정도 천천히 올라가시면 무릉반석에 나옵니다. 사실 무릉반석은 포함소부터 시작해서 용추폭포가 있는 곳까지의 약 4km에 달하는 무릉 계곡 중의 일부분을 말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 코스에서 소개해드리고요. 먼저 접근성 좋고 여름엔 계곡물에 발 담그고 시원하게 힐링할 수 있는 무릉반석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릉반석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날 정말 멋진 곳인데, 수백 명이 앉아있을 만큼 넓고 평평한 바위가 펼쳐져 있습니다. 무릉반석은 동해안 제1의 산수라고 할 정도로 비경인 곳인데,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걸어오면 바로 이런 멋진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릉반석에는 안각서라고 해서 각가지 기념 각자의 성각이 다양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옛 선비들의 풍요 공간이기도 했고요. 종교적 수행처로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바위가 넓고 평평해서 계곡물이 조금만 있으면 천연 미끄럼틀 타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도 좋고요. 저는 6월 초에 방문해서 물놀이를 즐기는 분은 계시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계곡 중 한 곳인 무릉반석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하는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 두 번째는 삼화사입니다. 삼화사는 강원도 동해시 3화로 58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무릉반석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삼화사가 나옵니다. 삼화사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조계종 월정사의 말사인데요. 642년 지정율사가 흑련대라는 이름으로 창건해서 864년 범일국사가 상공함이라고 개명했는데, 고려 태종 왕건이 이 사찰에서 후삼국의 통일을 간절히 발언해서 20년 만에 대업을 달성한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한 곳입니다. 그 후에 삼국에 얽힌 갈등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상공함을 삼화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요. 일주문을 들어서고 천왕문을 지나면 각 정각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삼화사는 적광전, 약사전, 심광당, 범종루, 삼성각 등 다양한 정각들이 있고, 그 중에서 적광전이 삼화사의 중심 덕당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삼화사에는 템플스테이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강원도 동해시의 멋진 자연 속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두타산 삼화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하는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 세 번째는 두타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동해시의 무릉 계곡을 둘러보러 오시는 분들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무릉반석하고 삼화사 정도 둘러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삼화사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동해시의 멋진 두타산을 더 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삼화사를 지나서 1시간 남짓 등산을 하면 환상적인 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쌍폭포하고 용추폭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폭포는 바로 붙어 있어서 같이 둘러보시면 좋은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삼화사에서 1시간 남짓 올라가면 이렇게 멋진 폭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산을 참 좋아해서 시간이 나면 여기저기 산을 다니고 있는데, 두타산은 정말 멋진 산입니다. 저는 혼자서 슬슬 다녀왔는데요. 두타산에 올라가다 보면 옆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외롭지 않은데요. 다람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람쥐들이 귀여워서 영상도 찍고 했는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만큼 다람쥐가 많으니까요. 아몬드나 땅콩 같은 거 하나 챙겨가시면 귀여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멋진 풍경들 감상하다 보면 선녀탕을 지나서 쌍폭포가 나오는데, 선녀탕도 정말 기가 막히지만 양쪽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를 보면 땀을 흘리면서 올라온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쌍폭포에서 몇 걸음만 발걸음을 옮기면 용추폭포가 나오는데요. 용추폭포는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폭포수 아래에 물고기들이 환히 다 보이는 맑은 물이고요. 강원도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두타산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하는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 네 번째는 무릉별 유천지입니다. 무릉별 유천지는 강원도 동해시 3화로 38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6,000원, 어린이 3,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무릉별 유천지는 1968년 동해시에 문을 열었던 쌍용 C&E가 석회석을 채광하던 곳인데요. 40년간 채광 작업을 마치고 다양한 체험시설하고 2개의 에메랄드빛 호수를 품은 관광 명소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무릉별 유천지는 워낙에 넓은 곳이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잘 이동하셔야 하는데요. 매표소 바로 옆에 무릉별 열차를 타고 무릉별 유천지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무릉별 열차는 탑승장마다 타고 내릴 수 있는데 저는 가장 높은 탑승장인 오프로드 루지에 내려서 천천히 걸어오면서 산책했습니다. 무릉별 유천지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넓은 호수들인데요. 에메랄드빛 호수가 2개 있습니다. 사실 물이 상당히 맑아서 이 호수에는 수달이 살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에메랄드빛이 나는 건 아래쪽에 석회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무릉별 유천지에 라벤더 축제가 열렸을 때 방문했었는데 보랏빛 라벤더가 아름답게 활짝 피어있기도 했고요. 다양한 꽃들을 보면서 사진 찍기에도 좋았습니다. 무릉별 유천지에는 별도 요금을 내면 즐길 수 있는 오프로드 루지라든지 스카이 글라이더, 알파인 코스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쇠석장 쪽에 가면 축제 기간이라서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있었고요. 다양한 체험거리도 있었고요. 강원도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예쁜 꽃들 보면서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무릉별 유천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하는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 5번째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입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강원도 동해시 묵고진동 2-10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2,000원, 어린이 1,6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곳인데 도제비골의 도제비는 도깨비의 방언입니다.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리면 푸른 빛들이 보여서 도깨비불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도제비골로 불렀다는 구전이 있는 곳인데 2021년 6월 24일에 개방한 신규 관광지입니다. 동해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전망이 워낙에 멋지다 보니까 방문객들도 많은데요. 스카이워크를 따라가다 보면 시원한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도제비골이 있는 곳은 제가 전에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농골단길과 같이 코스로 가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하얗게 눈이 왔을 때 농골단길을 다녀왔었는데 그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얼마 전에 한우 풀고 왔습니다. 아찔한 스카이워크 외에도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에는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는데요. 줄을 따라서 공중을 달리는 스카이 사이클이라든지 어른들도 공심으로 돌려놓은 대형 미끄럼틀, 자이언트 슬라이드도 같이 즐겨보시면 좋습니다. 약간 언덕에 있어서 전망은 오히려 좋고요.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사진 찍고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하는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 6번째는 묵호등대입니다. 묵호등대는 강원도 동해시 해맞이길 30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묵호등대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이 코스로 가시면 좋은데요. 사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재입장이 가능해서 묵호등대하고 농골단길 그리고 카페를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에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묵호등대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대략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높이의 등대에 올라가면 농골단길하고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를 드론으로 보는 듯한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여행지는 아니지만 올라가면 특별한 풍경을 볼 수 있는 묵호등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하는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 7번째는 해랑전망대입니다. 해랑전망대는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13-2번지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해랑전망대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그리고 묵호등대와 같이 코스로 가보셔야 하는데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방문객들은 항상 코스로 많이 가시는 곳입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하늘을 걷는 듯한 느낌의 여행지라면 해랑전망대는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의 여행지인데요. 시원한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상쾌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랑전망대는 가볍게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니까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와 꼭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하는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 8번째는 오뚜기 칼국수입니다. 오뚜기 칼국수는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 10-1 바란상가 아파트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실 바란동에는 바란칼국수라고 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오뚜기 칼국수 말고도
칼국수 맛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입니다. 오뚜기 칼국수가 유명한 건 아무래도 장칼국수인데요. 빨간 장칼국수는 약간 짭조름하면서 매콤한 맛이 해장으로도 참 좋습니다. 오뚜기 칼국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아침 일찍 방문했는데도 역시나 동해 맛집답게 이미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뚜기 칼국수는 시골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의 식당인데 장칼국수 가격은 7,000원으로 저렴하고요. 반찬 등은 모두 셀프로 가져다 드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장칼국수를 좋아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번에는 장칼 만둣국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동해시에서 시원한 장칼국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오뚜기 칼국수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하는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 9번째는 알마레입니다. 알마레는 강원도 동해시 감추 6길 44층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여행하면서 들렀던 카페입니다. 알마레는 시원한 4층에 앉아서 커피를 한잔하는 것도 좋은데요. 루프탑에 올라가면 저 멀리 바다도 보여서 루프탑에 앉아서 차 한잔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마레는 다양한 음료도 판매를 하고 있고 빵 종류나 케이크 종류도 많아서 달달한 디저트 드시면서 힐링할 수 있고요. 동해시 가볼만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루프탑 카페 알마레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꼭 가봐야 하는 강원도 동해시 여행지 9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동해시의 멋진 여행지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